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폐렴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공언한 것처럼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힘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그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선거 상황이 불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한 체스판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공과 개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사실상 전쟁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중의 대통령입니다. 역대 미국 역사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대통령은 모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중공 포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터 리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중공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8일 트위터에서 아프간 죽은 미군 4,000명을 철수한다고 밝힌 뒤 이튿날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러시아, 북한 대응 등 당장 시급한 곳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 병력을 호주 다윈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윈항은 인도 태평양 전선의 후방입니다. 다윈항은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공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체로 급속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의 일본과 타이완을 잇는 방어선에 다시 하와이, 괌, 팔라우, 호주의 다윈으로 포위망을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성은 10월 7일 미국, 호주, 인도와 4개국 국방부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기시 방위상은 이에 앞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주일 미군 사령부와 아사카의 전자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도쿄 아카사의 전자전 사령부는 최근에 창설됐습니다. 전자전 부대는 홋카이도의 히가시 치도세, 구마모토의 겐군, 오키나와 나하에도 설치됐는데 이를 통합해 러시아, 중공,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10월 1일 RC-2 전자정보 수집기를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RC-2는 가와사키사의 C-2 전술 수송기를 개조한 것으로 작전 반경이 6,500km에 달합니다. 도시바의 전자전 수행 시스템을 탑재한 RC-2는 전자정보 수집 외에도 전파 교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노블 퓨어리 21이라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원정군과 18항공단, 7함대 아메리카 항모 등을 동원하는 이 훈련은 섬 탈환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하나 탈환하던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이오지마도 훈련 지역입니다.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타이완 방어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 뉴스위크지가 놀라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전 미국 국방차관 스티븐 브라이언은 이 기고문에서 타이완이 중공의 군사적 침략을 분쇄할 수 있도록 F-35를 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공의 타이완 위협을 좌시하면 안 된다면서 타이완 방어 공약의 핵심은 F-35의 대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언은 이를 위해 비상시에 타이완에 대여할 F-35를 비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140대 F-16은 2020년 말이 돼야 50대가 업그레이드되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F-16V 66대도 2026년이 돼야 인도가 완료된다면서 F-35 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으로서는 값이 비싼 F-35를 도입하기가 버겁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중공군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사이버 전자전으로 타격을 가한 뒤 동펑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방공망이 촘촘하기는 하지만 타이완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파괴될 경우 현재 보유 기종으로는 반격하기가 힘듭니다. 타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F-16과 IDF, 미라지 2000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1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종이
F-35B입니다. 착륙할 때는 헬기처럼 바로 착륙하지만 이륙할 때는 활주로가 필요한데 122m 길이면 됩니다. 인도 매체 YON이 방영한 타이완 국경절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중화민국의 건국일인 10월 10일 쌍십절을 맞아 타이완의 저력을 25분 분량으로 소개하면서 각계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타이완이 우한 폐렴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중공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도의 한 일간지도 쌍십절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중공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타이완을 적극 응원하면서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타이완의 IT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여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티즌들도 인도가 타이완을 응원하는 밀크티 동맹국의 일원이라면서 타이완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주재 중공 대사관은 인도의 각 언론사에 협박 서신을 보냈습니다. 인도의 언론들이 쌍십절을 축하하자 세계는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라면서 타이완을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로 부르지 말고 총통도 프레지던트로 표기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진핑이 선을 넘었다면서 다른 나라에 웃기는 지시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의 위협에 인도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면서 더욱 타이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